안녕하십니까. 네, 다원교육의 최문경입니다. 저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고1 학생들을 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통합과학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아마 그 23년 12월에 나왔던 교육부 발표자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시중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뭐 대선부터 해가지고 너무 정신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묻혔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평가원이 수능통합각을 어떻게 내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23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다들 아시는 그 자료고요. 요거 말고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2달도 안 된 자료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어머님? 꽤 있으시네요. 분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좀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때 워낙 시끌시끌해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결국 국영수, 사탐, 과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몇 문제, 시간 얼마나 주고 시험을 볼지,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놨거든요. 저는 이제 과학탐구 영역만 말씀을 드릴 건데 국영수, 사탐 좀 궁금하시면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탐 기준으로 원래 기존의 과탐은요 물화생지 이 4개 과목 4개 과목 모두 다 20문제를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5문제가 좀 늘어가지고 25문제로 이제 시험을 보고 문제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시간도 좀 늘어나겠죠. 기존에는 30분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5문제 늘면서 시간을 더 줬어요. 40분으로요. 10분을 더 준 건데요. 5문제 늘었는데 10분 더 줬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씩 더 준 거잖아요. 근데 5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다 섞여 있겠죠. 따라서 한 문항당 2분씩 더 준 거면 시간을 좀 많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수능 기준으로 수능 생명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을 기준으로요. 2등급,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보통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보통은 1분에서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도 3분 정도 평균 걸려요. 그거 빼고 대부분의 문제는 1분도 안 돼서 푸는 개념 문제들도 있고요. 보통 평균 1분에서 2분입니다. 그 말은 시간 많이 준 거죠. 이건 지금 한 문항당 2분씩 준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널널해졌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한 2점짜리하고 3점짜리 10문항씩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게 좀 재밌어요. 0.5점 차이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동점자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쉽게 낼 테니 동점자를 맞겠다. 0.5점이라도 차이를 내서 어떻게든 변별시켜서 줄 세우겠다라는 게 의도인 거죠.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신적인 성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내신 시험은 범위가 작다 보니까 막 0.3점, 0.5점 막 이렇게 소수점 차이로 점수 차 내서 어떻게든 등급 나누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수능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0.5점 차이로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자, 고배점 문항이 3점짜리였는데 그래서 10문항 나왔는데요. 그럼 30점이 50점 중에 30점이 고배점 문항의 배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5점으로 바뀌었는데 문항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에 대한 문항수가 10문항에서 8문항으로 줄면서 총점이요. 20점이 어려운 문항입니다. 50점 중에 20점이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에서 40%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시험이 좀 쉬워졌다. 과학이 좀 많이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쉬워졌다는 확실합니다. 시간적으로 널널해지고 어려운 문항수도 줄어들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고 대신에 배점 차이를 나눔으로써 어떻게든 동점자는 피해가 보겠다. 이게 지금 컨셉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내신 시험을 생각해 보면 해법이 떠오르실 텐데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실수를 안 하고요. 1등급 맞으려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돼야 되는 거죠. 수능 통합과학이 이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를 할 때 좀 기존 과탐이랑 달라진 점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원 통합형 문제, 그래서 물화생지를 섞어놓은 문제들도 나오겠다라는 거 이제 23년 12월에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전에 나왔던 4월 예시문항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화학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생명과학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단원을 합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화생지 기존 과탐은요 한 단원에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그 한 단원에 있는 내용만 나왔어요. 물론 한 단원에 2문제, 3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단어를 섞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목 통합뿐만 아니라 단원 통합, 그러니까 동일한 물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 단원을 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이제 체크해 가시면 되겠고, 결국 통합적 해석 능력이 중요한데 통합적 해석 능력은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섞는다는 건 개별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를 잘 분해를 하려면 그 섞여 있는 각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게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을요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통합형 문항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통합형 문항은 대비하기 쉬워요. 왜냐면 정확한 암기만 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암기냐면 친구나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끄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게끔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관건은 이제 이해와 암기인데, 관건은 이런 추론형 문항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나왔던 요 예시 문항은 산념기에서 어려운 문항을 내겠다. 계산, 숫자 이런 거 나오고요. 4월 달에 예시 문항에서는 두 문항이 이제 계산 문항이었는데 하나는 하나원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산념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물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12월 달에도 물리 없었고요. 이번 4월 달 예시 문항에도 물리가, 그러니까 물리 문항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물리의 계산 문제, 추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리는 그냥 쉽게 가자. 이런 게 지금 현재 교육부 평가원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화학에서 지금 엄청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1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지금 화학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을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화학 과탐 공부의 방향성을 조금 화학 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도 지금 화학에 대한 힘이 엄청 세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우리 변현주 선생님도 있고요. 아무튼 통합과학, 화학도 제가 하긴 할 건데 심화 학습을 할 거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선택 화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당장 수학이나 국어가 좀 급한 친구들은 뭐 일반 선택 화학을 할 여력이 없잖아요. 당장은 2학기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이고 중학교 때 충분하게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많이 하지 못했다면 통합과학 화학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수학적 추론 능력은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일관되게 변함없이 적용해야 될 루틴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스킬들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답률 높게, 그러니까 실수 없게끔 갈 수 있는 요 쇼컷 스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저는 강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통합과학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신 통합과학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현재 1학기 때 중간고사 문제들 보면, 저는 이제 다원에서 이제 자사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기출 문제인데 개정되고 나서 나온 통합과학 내신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냥 예전에 있었던 수능 문제들 그대로 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직 28 수능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자체도 없고요. 뭐 예시 문항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한글 파일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PDF로 타자를 잘 안 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EBS 문항들이 좀 풀리고 그 다음에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이 풀려야 아마 개정된 통합과학에 대한 문항들로 내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과도기적인 입장이라서 이렇게 옛 평가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행, 그러니까 일반 선택 물리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학기 내신 시험 범위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통합과학 2가 2학기 내신 시험 범위죠. 통합과학 1은 이제 끝났습니다. 학교마다 산발적으로 좀 나갈 텐데 공통적으로는 무조건 산화원원 산념기 발전, 이 전자기유도 파트,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2학기 중간고사가 산화환원,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산념기 중화반응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통합과학에서도 지금 화학에 힘을 싣고 있고 2학기 시험 범위에도 화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여름방학에는 통합과학 화학을 수능 수준으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1등급 변별하는 단원입니다. 제 썸머 특강의 본질,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냐면 물리하고 화학, 과함 없이 부족함 없이 딱 물리하고 화학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러니까 노베이스도 들어도 돼요. 그리고 선행했던 친구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부터 완전 심화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완전 정복, 요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물리하고 화학만요. 어차피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개학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2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단원만 보셔도 알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뭐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화석 외우는 거예요. 생태계, 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뭐 각각이 뭐뭐 있는지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지구과학이 다 외우는 단원이라서 여름방학 때 그거 해봐야 다 까먹습니다. 예. 물론 자기가 물리, 화학, 수학 완벽하다 해도 되죠.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라면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하고 화학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지금 현재 수능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대성에서 계속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재종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수능 수업과 내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능 고3 수업들, 재수생 수업들과 그다음에 자사고 내신 수업들을 계속 병행해서 진행을 해서 수능 통합과학과 내신 통합과학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든지 서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 그걸로 이제 다른 수업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스케일이나 루틴적인 측면이 좀 셉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에서 어려운 문항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 숫자를 다 계산하고 일일이 다 넣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름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름길들에 대해서 수업 때 제시를 많이 해주고 문풀에 대한 비중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이런 것들을 테스트 문제 풀면서 적용 훈련을 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안 봐요. 몇 문제 안 보여요.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보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 다 제가 이제 제 입맛에 맞게끔 어렵게 좀 변형하고 학생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게끔 변형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매주 시험을 보고 누적입니다. 누적.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하면서 학생들과 적용 훈련하고 충분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 수강 후기를 보면 보통은 이렇게 실전적인 내용들에서 실전 경험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기초 개념을 아예 안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베이스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끔 쉬운 내용부터 할 겁니다. 하는데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내신 통합과학이나 수능 통합과학에 필요 없는 이런 사족들 이런 것들은 다 뺄 거고 핵심적인 내용들 다 수업하고 결국 실전에 입각해서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내는 거에 목표를 둘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강의와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 2주차는요 화학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예쁘게 끊다 보니까 1, 2주차 화학이라고 했는데 3주차까지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5주차 정도까지 이제 해가지고 화학을 할 거고요. 나머지 1.5주차는 물리, 전자기 유도 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기출문제, 그래서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학교 내신 기출, 대치동에 있는 뭐 중동고라든지 기타 광역 자사고에 있는 기출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만 선별해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수업이 진행되고요. 오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늦잠 자는 것도 좋지만 10시에 와서 저랑 테스트 보고 요거 이제 학생들이 보통 평균 점수가 한 70점대 한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테스트 점수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점수가 낮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학생들은요. 잘하는 친구일수록 많이 틀려야 각성해서 열심히 합니다. 예. 막 점수 높아가지고 만점 많고 기분 좋아하는 건 오히려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에 좀 집중해서 제가 세밀하게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테스트를 냅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설 강의를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매주 누적해서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진도 나가고요. 1시부터 1시 반까지는 숙제 못 해온 친구들 남겨가지고 숙제하는 거 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 좀 많이 낮다. 지속적으로 좀 미달이다. 그러면 1대1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현장 클리닉은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학원 스케줄도 있고 또 1시에 끝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밥이 더 중요합니다. 클리닉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는 게 온라인 줌 클리닉이에요. 상당히 온라인 줌 클리닉이 지금 잘 진행해 왔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치동에서 하는 관리, 뭐 과제 내면 첨삭해서 꼼꼼하게 다 결과나 통계 데이터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영상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그 다음에 숙제 이런 거 영상 찍어가지고 다 제출받고 이거 이제 혼자 다 못하죠. 왜냐면 저도 강의 연구를 해야 되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담 실장님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만 전담하시는 제 실장님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런 거 관리 다 해가지고 어머님과 학부모님께 주 7일 월화수목 금토일 수업하는 날뿐만 아니라 잠자는 시간 빼고 수시로 이렇게 피드백과 상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방학 동안에 할 예정인데 1대1 무조건 학생과 저, 그러니까 조교 말고요. 네, 학생과 저가 1대1로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과탐 클리닉은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를 해야죠. 네, 과학을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나와가지고 강압적으로 클리닉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어차피 걔네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더 풀고 자기가 부족한 거 다 메꾸고 그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평균 이하의 친구들을 어떻게든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 대하여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교가 필요 없고요. 제가 1대1로 하루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일 날은 무조건 클리닉 데이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클리닉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과 시간적인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 얼굴만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통화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이트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학생들에게 풀어보게 시키고요. 설명해보게 시켜요. 뭐 제시로 클리닉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저 그렇게 안 하고요. 학생들을 시켜봅니다. 그래야 걔네가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또는 잘못된 논리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클리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혼란을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그때 코로나 시대 때 줌 수업 같은 거 많이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절대 그런 거 없이 딱 30분 단위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문제 없이 그렇게 줌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영상 수업 다 찍어가지고 고화질로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부분 다 잘라내고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커리큘럼과 수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여름방학 수업의 컨셉은 물리화학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가장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기초부터 고난도 심화까지 완벽하게 정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4주짜리 컴팩트한 특강을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무결이었습니다.